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사회 시간은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사실 그동안 5학년 1학기 교과서, 사회 교과서를 거의 다, 원격 수업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오늘은 5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의 맨 마지막 배우는 수업 내용을 원격 수업으로 마지막으로 사회를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오늘까지 공부하면 여러분들은 5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를 모두 다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전부 다 원격 수업으로. 여러분들 그동안 원격 수업이 쉽지 않았을 테지만 그래도 잘 따라와 준다고 정말 고생하셨고 정말 잘했어요. 그럼 우리 오늘 마무리까지 열심히 같이 해보도록 해요. 우리가 헌법에 관해서 공부를 하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헌법이 무엇인지도 알아보고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된 헌법 내용들도 살펴보고 지난 시간에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 그리고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이 총 5가지 여러분들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이 그림,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 한번 그림만 보고 기본권 5가지 중에서 어떤 기본권을 표현한 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화면을 보니까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것은 어떤 기본권에 해당되는 걸까요? 조금 어려울까봐? 네, 이렇게 자음 힌트도 준비했어요. 어떤 기본권인가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기본권은 사회권이었어요. 사회권. 사회권은 어떤 기본권이었나요, 친구들? 누구든지 학교에 갈 수 있고 또 누구든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고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바로 사회권이었습니다. 두 번째 권리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권리에 관한 걸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 자유로운 다양한 의상들을 입고 있는데 의상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직업을 나타내는 의상들이네요. 첫 번째 직업은 경찰관인 것 같고 두 번째 직업은 의사, 세 번째는 소방관, 네 번째는 화가나 미술학원 선생님, 다섯 번째는 선생님이 보기엔 선생님 같은데 자, 어떤 기본권을 표현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자유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과 같이 직업의 자유를 갖는 것도 의미하고 또는 내가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도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자유로운 것들은 전부 다 자유권에 해당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세 번째 기본권입니다. 세 번째는 기표소가 있고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그리고 직업과 상관없이 그리고 여자, 남자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투표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기본권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기본권은 선생님 여기 참정권을 의미합니다. 참정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선출할 권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뭔가 정치를 하고 싶다면 후보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정권이라고 이야기했었지요. 다음 권리는요 어떤 걸까요?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신체가 건강한 것 같고 한 사람은 다리가 좀 아픈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떤 권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평등권입니다. 평등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이나 뭐 성별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장애 유무랑 상관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자,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법원의 모습이네요. 법원이 있고 검사도 보이고 왼쪽에 법복 입은 사람들 검사, 빨간색 테두리 있는 분, 그리고 위에 있는 세 분은 판사,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여자분은 이제 그 법원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기록하는 속기사인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변호사도 보이고 그리고 피고인도 보이네요. 자, 이 그림은 어떤 권리를 의미합니까? 바로 그렇죠. 청구권입니다. 내가 뭔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국가의 어떤 문서에 의해서 이런 거 고쳐주세요 하고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권리, 재판받을 권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5가지의 기본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권리들이 있는 반면에, 기본권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국민으로서 지켜야 되는 의무들도 있었거든요. 그 의무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군인들이 나와 있네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했던 말 기억하나요? 남성들이 어른이 되어서 20살이 넘어서 이제 군대에 가는 것도 바로 이 의무이긴 하지만 사실 이 의무는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거고,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의무의 뜻이라고 했었어요. 어떤 의무입니까? 바로 국방의 의무입니다. 두 번째 의무는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네요. 누구나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라는 의무가 있었어요. 이 의무는 어떤 의무였습니까? 바로 근로의 의무. 이 근로의 의무 같은 경우에는 사회권에서 나오는 권리이기도 하면서 의무도 된다고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그 다음은요,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네요. 이건 무슨 의무일까요? 교육의 의무. 일정한 나이의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학교에 가서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학생들의 부모님들께서는 반드시 해당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금 보니까 어딘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위에 이렇게 세금 내는 곳이라고 써있고 세무서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세금을 내야 된다. 모든 국민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 살림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도 세금 내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과자 하나를 사 먹어도, 연필 하나를 사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무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납세의 의무였어요. 그 다음 마지막 의무입니다. 사람들이 나무를 심고 있네요. 아직 작은 나무지만 아마 한 10년, 20년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이 나무들이 쑥쑥 자라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푸르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을 잘 지켜가고 보호하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의무는 무엇이었습니까? 환경 보전의 의무였죠. 이렇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총 5가지의 기본권과 5가지의 의무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친구들. 가끔은 이렇게 권리와 의무가 서로 상충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교과서 147쪽에 나와 있는 경우도 그런 경우예요. 땅 주인과 땡땡시 관계자가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르고 그래서 기본권과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 이번 시간에 생각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땡땡시는 멸종위기종이 발견된 지역을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을 세웠어요. 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까? 우리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살펴봤던 것들 중에서 의무 중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의무가 무슨 의무였어요? 환경 보전의 의무였죠. 우리는 이 나라를 이렇게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깨끗하게 물려주기 위해서 깨끗하게 아름답게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멸종위기종이 발견된 땅이니까 이 동물들이 더 이상 멸종되지 않도록 지켜야 될 의무가 있겠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땅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건물도 세울 수 없고 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제한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은 그 땅의 주인이거든요. 땅의 주인은 말이에요. 그 땅을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놔둬버리면은 땅을 갖고 땅을 가짐으로써 자기가 이득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싶어 하거든요.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다 가게도 만들고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세금도 내고 월세도 내고 자기가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이 땅 주인은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땅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제 땅입니다. 개인의 땅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자유권이 있어요. 자유권이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다가 집을 짓고 싶은데, 건물을 짓고 싶은데 당신들이 나보고 건물을 짓지 말라고 하는 건 자유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랬더니 땡땡시의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권 중요하지. 하지만 환경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자유권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지역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 본 것처럼 권리와 의무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사람은, 왼쪽에 있는 사람은 헌법에 나타난 기본권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헌법에 나타난 의무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만 할까요? 이러한 문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사실 어떤 개발을 원하는 지역, 이 땅 주인이 개발하길 원하는 지역이 개인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은 이 지역의 환경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서로 각자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 왼쪽에 있는 땅 주인이 자기의 권리, 그러니까 자유권만 주장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기에 끝까지 집을 지을 거야, 건물을 지을 거야 라고 주장을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마도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멸종위기 동물들이 결국 멸종이 돼버리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될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런 시청 관계자처럼 거기는 무조건 지켜야 돼 라고 땅 주인한테 의무만 지키도록 주장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마 땅 주인은 자기의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게 되겠지요. 그래서 사실 권리와 의무는 각각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의무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둘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땅 주인 편을 들어서 개인의 땅이니까 개인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시청 관계자처럼 이렇게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환경 보전의 의무가 더 중요하니까 여기를 그 보호구역으로 지정해가지고 동물들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권리와 의무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만 편을 들어주게 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문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땅 주인 입장의 편을 들었을 때, 그리고 시청 관계자들의 편을 들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생각해 보고 그 피해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의견들을 내거나 이렇게 서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권리도 중요하고 의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를 조화롭게 실천하기 위해서 모두 함께 노력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냐고요?
선생님도 몰라요. 정답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을 결정하려면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회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어떤 제일 좋은 방법을 결정을 하는 것이겠죠.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시에서 이 땅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는 거죠. 그러면 이 집주인은, 땅 주인은 시청에서 이제 지금 있는 땅을 팔고 받은 돈으로 다른 곳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지으면 될 것 같고, 이 시청 관계자들은 이제 자기네들 땅이 됐으니까 이제 그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 보호 제한 구역으로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건 어디까지나 선생님 생각이니까. 네, 이렇게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친구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 권리만 주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의무만 주장할 수도 없어요. 권리와 의무는 서로 항상 권리와 의무가 항상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 여기 제목 바람직한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알아봅시다 라고 했는데, 바람직한 권리와 의무 관계는 대체 그럼 무엇일까요? 정리하면 권리와 의무가 조화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오늘 그 주제의 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친구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헌법에 대해서까지 마무리하면서 사회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다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 149쪽을 스스로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위에 있는 내용들 답을 쭉 찾아서 쓰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답들을 아래에 있는 데서 찾아서 여기 헌법 동그라미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길게 묶어서 요거 149쪽을 다 한 다음에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댓글에 올려주시면 여러분들은 사회 공부를 다 끝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동안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고, 여기까지 하고 나서 그 뒤에 있는 단원 마무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학교 와서 같이 공부 마무리하도록 해요.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수고하셨어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사회 시간은 없고 다른 과목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